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리더분들 대상으로 해서 리더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정 한번 진행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역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할 정의에 있어서 우리 조직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꺼내보고, 그 기대와 연결된 역할을 나는 고민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나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파트너 팀 단위의 누군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의 변화,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감의 깊이가 그리고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체성이 전환되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바람직한 모습이 되기 위한 무엇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말이 쉬워요. 그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쵸? 잘 되냐? 이런 거예요. 변화는 밖에서부터 오기도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진짜 변화돼야 하는 것이 이제 나여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과정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과정을 또 우리를 거치게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다? 리더가 되셨으니까요, 그 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뭐 해본다? 끝맺음을 한번 해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라니,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끝내라고 하다니 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있으실 것이다. 하지만 이 끝맺음을 통해서 리더가 되었다라는 그 정체성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과거의 방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그 과정을 우선 어떻게 하신다? 받아들여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어떻다? 언젠가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용되고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또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리더가 되셨지요. 되시는 순간 조직 안에서 무엇이 생겼다? 우리 리더분들께 기대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은 나한테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은, 구성원들은 이런 기대를 나에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포스트잇에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직은 성과 내라 하고 구성원은 나 성장시켜 달라고 하면 이 기대는 다른 건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라고 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100% 완벽하게 두 개를 다 충족시킨다?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조직의 성과랑 구성원의 성장, 이것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지점은 없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회사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성과가 개인이 성장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하고 달라지는 순간 이 문제는 좀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 안에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조직 안에서 성장이라고 느끼는 포인트랑 이 성장이 일에서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발견해내기 위한 무언가를 리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성장이라 생각하고
이 조직 안에서의 일과 그 성장이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다를 때는 정말 더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자기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더의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고 방식, 감정,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고 어떤 부분에 강점과 약점이 있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지, 그리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아는 것을 자기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더의 자기인식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조직 안에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네, 자기인식을 잘하는 리더가 성과를 잘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리더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감정에 대해서 서로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타인이 나를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지, 나아가서 내가 타인을 어떻게 그 상황들을, 감정들을 인식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낮게 되면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갈등이 악화될 수 있고요. 과거 방식에 계속 집착해서 새로운 변화, 그리고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못한다. 그럼 결국 리더는 무엇을 잃게 돼요? 신뢰를 잃게 돼요. 신뢰를 잃게 된다는 건요, 구성원들에게 신뢰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몰입이든 만족이든 성과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자기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정확하게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를 잘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인간은요, 지식적으로 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이미 경험을 했어. 기존에 성공 사례 있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때요? 아,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잘 됐어 하면 그거 더 이상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서적 맹점은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 감정 상태에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판단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객관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다?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어때요? 잘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리더분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다 말했잖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행동했으면 당연히 받아들였겠지 등등과 같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타인이 그 행동과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맹점으로 인해서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요, 연습을 통해서 개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절한 도구를 활용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더십이랑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개념을 이렇게도 볼 수도 있기도 해요. 많이 이미 교육을 신임 리더 되셨을 때 받으셨겠지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조정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리더십 역량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요,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리더십 역량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리더십 역량은 구성원 육성과 관련된, 저희 기대에 충족되는 육성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 그리고 리더로서 그 일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이제 업무를 관리해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 역량 진단하는 거는요 지적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여정 속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됐네. 그런데 이 부분이 부족하네 라고 해서 발견되는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획해서 실행하시고, 그쵸? 또는 학습하시고 해서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그 리더의 역할,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바쁘신 시간 이렇게 모이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 모여 계신 리더분들이 하나의 팀이다.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이런 이야기들, 고민들도 좀 같이 나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공유한 내용들대로 잘 가고 있는지 서로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